반갑습니다. 오늘 아몬드, 감정을 배우는 괴물의 이야기에서는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의 내면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감정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아몬드, 우리 뇌 속에 존재하는 편도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작은 아몬드 모양의 기관이 사람의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을 관장합니다. 소설 아몬드의 주인공 선윤재는 이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표현 불능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날 한 면이 다치고 6명이 죽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만 있었다. 소설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감정이 없는 윤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경험을 독자에게 선사하죠. 윤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자랍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을 느끼지는 않지만 주변 환경과 어울리며 살아가기 위해 두 여성의 지도 아래 감정 공부를 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공포와 같은 감정들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 법을 훈련받는 것이죠. 윤재의 내면 세계는 흥미롭습니다. 그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지능은 보통 사람과 같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무척 냉정하고 직접적입니다. 도라의 얼굴이 달처럼 둥글다 라는 식으로 보이는 그대로를 인식하고 표현하죠. 윤재의 평범했던 일상은 그의 16번째 생일이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비극적으로 무너집니다.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외식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묻지마 살인 사건을 당한 것이죠. 할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어머니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는 윤재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이 장면에서 작가는 감정이 없다는 것의 의미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윤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괴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윤재는 슬픔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 감정적 반응을 기대하는 사회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우리가 타인에게 가지는 기대와 편견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홀로 남겨진 윤재에게는 어머니의 친구인 신 박사가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신 박사는 자신의 아내를 병으로 잃었던 과거의 아픔을 가진 인물로 윤재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그를 돕습니다. 신 박사의 도움으로 윤재는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며 일상을 이어나갑니다. 학교에서 윤재는 또 다른 괴물인 고니를 만납니다. 고니는 윤재와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 통제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소년이죠. 처음에는 윤재를 괴롭히려고 접근하지만 윤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히려 당황합니다. 그리고 점차 두 사람은 기묘한 우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윤재와 고니의 관계는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감정이 없고 다른 한 명은 감정이 과잉된 두 인물이 서로를 통해 변화해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윤재는 고니를 통해 감정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고니는 윤재의 담담함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고니는 어릴 때 입양되었다가 생부에게 되찾아졌지만 그의 아버지 윤 교수는 아들에게 무관심하고 폭력적입니다. 고니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며 세상에 대한 분노와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윤재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고니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윤재의 태도가 고니에게는 위로가 되죠. 윤재는 학교에서 또 다른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인 도라를 만납니다. 도라는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여학생으로 평범한 틀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신념을 가진 인물입니다. 도라와 교류하며 윤재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신도 알아채지 못한 사이 도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윤재의 내면 변화는 매우 미묘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됩니다. 그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감정이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도라와의 관계에서 윤재는 자신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를 발견합니다. 이는 감정이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야기는 윤재와 고니의 관계가 위기를 맞으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고니의 폭력성이 다시 불거지고 결국 윤재는 고니를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윤재가 고니 대신 칼에 찔려 생사의 기로에서는 이 장면은 소설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 윤재는 자신의 감정과 진정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정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고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행동은 결국 윤재 안에도 타인을 향한 따뜻한 감정이 있었던 것을 증명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은 희망적입니다. 윤재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식물인간이었던 어머니도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 자신을 부르는 순간 윤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던 괴물이 마침내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아몬드라는 제목이 가진 의미는 이제 분명해집니다.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편도체, 즉 아몬드가 작아 감정을 느끼지 못했던 윤재가 진정한 감정과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 이는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 정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감정의 본질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감정이란 단순히 뇌의 특정 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와 경험을 통해 발달하는 것인가? 윤재의 이야기는 감정이 생물학적 요소를 넘어선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감정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또한 소설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사회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윤재를 괴물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윤재는 자신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감정을 잘 표현하지만 폭력적인 고니도 괴물이라 불립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괴물은 누구인가? 타인을 쉽게 판단하고 구분짓는 우리 사회는 어쩌면 더 큰 괴물은 아닐까요? 손원평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성장 과정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윤재와 고니, 도라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의 틀에 맞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가는 모습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웁니다. 윤재의 내면은 처음엔 백지와도 같습니다. 감정이 없기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런 그의 시선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더욱 날카롭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범인의 유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정작 희생자들은 잊혀지는 세태,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사회의 모습이 윤재의 시선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윤재의 내면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의 여정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타인에게 공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윤재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감정을 깨우쳐가듯이 우리도 서로를 통해 더 깊은 감정의 세계를 경험해갑니다. 아몬드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감정의 세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경이로운 것인지를 일깨웁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슬픔에 울고 기쁨에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인지를 되돌아보게 만들죠. 윤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더 귀 기울이고 타인의 감정에 더 공감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고 성장해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